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내일부터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립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마트나 PC방 같은 일반 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에 운영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제한할 때면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사람과의 접촉이 일어난다면 어떤 장소도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방역 교훈을 명심하면서 각자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방역 참여가 절실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오는 31일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 연례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열리지 않는 건 1953년 시작된 이후 67년 만에 처음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유래한 보신각종 타종은 1953년부터 매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제야의 종 행사로 정착했죠. 올겨울에는 31일 자정에 맞춰 시민들이 타종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녹화 촬영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타종 행사는 멈췄으나 그 종소리만큼은 온라인으로 퍼져서 2020년과 함께 코로나도 영원히 안녕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해도 차도가 없던 70대 코로나19 환자가 녹십자에 혈장 치료제를 투여한 뒤 완치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북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70대 환자, 고령인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을 투약했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었는데요. 의료진이 혈장 치료제를 투여한 이후에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이후에 약 20여일 동안 치료를 거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현재 임상 2상 시험 중이지만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백신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 치료제 개발에는 박차를 좀 가해서 K방역의 마침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신랑이 끝에 체납자의 집안 수색을 시작하자 옷장 한 구석 핸드백 안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됩니다. 확인된 돈만 5만원권 2천여 장,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체납자는 돈이 없어 시골에 산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아내 앞으로 증여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살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에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이른바 고액 체납자 6,900명의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엔 좀 유명한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직 야구선수인 임창용 씨는 소득세 등 3억 원을 안 내 공개 명단에 포함됐고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주수도 씨와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홍영철 씨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금 1,600억 원을 안 내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발급한 사찰 등 79곳의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5만원짜리가 시중에 없다 하더니 죄다 저런 데가 있었군요. 이런 고액 체납자의 존재는 성실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를 떨어뜨리죠. 고액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 끝까지 찾아내서 조세 정의 바로 세워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주민을 상대로 오염수 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설명회에 참가한 어민들이 반발했다고 후쿠시마 TV가 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수습 대응 실장은 방출을 추진하는 오염수의 방사선량에 관해서
용기에 넣고 손에 들고 있어도 건강에 영향을 없을 정도로 저설량이라고 설명했으나 참석한 어민들은 삼중수소를 바다에 흘려보내면 생선을 팔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왜 후쿠시마의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전제입니까? 이렇게 지적했다고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일정 수준으로 정한 뒤에 바다에 방출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국 어민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일본 수도 도쿄에서 수돗물로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자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노땡큐. 오늘 하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